피부에 이 좋은 물, 나쁜 물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나쁜 물만 왕창 먹다가는 피부 다 망가집니다. 자, 피부에 좋은 물에는 가 있고요. 피부에 나쁜 물에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들어보셨죠? 자, 그만큼 물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피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피부에 좋은 물, 나쁜 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자, 물은 우리의 생체 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피부에 있어서 물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세포의 수분 공급입니다. 자, 우리 피부는 수많은 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죠. 자, 세포 내부와 외부의 적절한 수분 균형을 통해 우리의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는 다양한 독소를 만들어내거나 외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물은 이러한 독소를 피부에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피부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자, 피부에 충분한 수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피부가 건조하면 푸석푸석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잔주름 같은 노화 현상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요. 따라서 피부 노화를 예방함에 있어 피부에 적절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로 피부가 좋아질까?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이 피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 곳곳으로 분산되어 분포되기 때문에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마시는 물과 피부 건강은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절대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자, 본 연구에서는 평균 나이가 24.5세인 3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평소보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추가로 섭취하도록 하였는데요. 실험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실험 시작 후 15일과 30일 후의 시점에서 피부의 수분량과 수분 소실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물을 하루에 2리터씩 추가적으로 마시니 이 표피의 얕은 곳에서부터 표피의 깊은 곳까지 피부의 수분량이 증가하였고요. 반면에 수분이 소실되는 정도는 실험 전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많은 양의 물을 섭취했을 때 피부 밖으로 수분이 더 빠져나가지 않고 피부의 수분이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연구에서는 49명의 여성을 하루에 3.2리터보다 적게 물을 마시는 그룹과 3.2리터 이상 많이 마시는 그룹으로 나누고 여기에 하루 2리터의 물을 추가로 마시게 하였는데요. 3.2리터보다 적게 마시던 그룹에서는 2리터를 더 마셨을 때 실제로 피부의 수분도와 탄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다만 3.2리터보다 많이 마시던 그룹에서는 더 많은 물을 마시더라도 피부의 수분도와 탄성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충분히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물 섭취가 피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연구에서는 총 216건의 기록을 총망라하여 물의 섭취와 피부 건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요. 30에서 42일 정도의 기간 동안 1에서 2리터의 물을 추가로 섭취하면서 나타나는 피부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물을 평소 적게 마셨던 그룹에서는 이 피부 각질층의 보습이 일부 개선되었고요. 피부의 거칠거칠한 건조감이 감소하고 피부의 탄성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이것은 물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과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 우리가 충분히 물을 섭취하는 것이 피부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물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온다면 그건 정말로
이 물을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몸 안에서 물이 2%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죠. 4에서 5%가 부족하면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호흡도 가빠지고 체온 조절도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 물이 10% 이상 부족하게 되면 의식이 흐려지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건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경고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물론 그런 신호가 없더라도 피부 건강을 위해 또 노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자, 우리 몸은 하루에 대략 2.5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하는데요. 소변과 대변으로 약 1.5리터, 땀이나 호흡으로 약 1리터 정도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로 얻게 되는 0.3리터를 제외했을 때 적어도 하루에 2.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보통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총 섭취량의 20% 정도에 해당하므로 하루에 1.8리터 이상의 물을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물론 이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몸무게나 신체 조건, 활동 수준, 운동량, 날씨 등등 이 개개인별 상황에 맞게 물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몸무게만 따졌을 때에는 본인 몸무게에서 0.03을 곱한 값, 50kg면 1.5리터, 70kg면 2.1리터를 따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계산법도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변 색깔을 통해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NHS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소변 색깔이 1에서 3 사이, 즉 밝은 색이면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이 반대로 소변 색깔이 4에서 8 사이로 진하다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물을 더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만 이 처음부터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을 마시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이 몸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점진적으로 물 섭취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200에서 250ml 정도의 한 잔 분량으로 대신 하루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좋은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적정량을 넘어서 너무 많은 양의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지면서 물 중독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하루 물 섭취 상한선에 대한 기준은 보고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인 남성은 3.7리터, 성인 여성은 2.7리터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식사 전후로 언제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 전에 물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 때문에 식욕을 줄일 수 있고 과식을 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식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식사량을 줄여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반면에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데요. 유액의 농도가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식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소량씩 천천히 이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평소 소화 불량이 잦은 분들은 식사 후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 좋을까요? 차가운 물이 좋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미지근한 물인데요.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면 입안이 데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데이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뜨거운 물에 노출이 되면 구강 안쪽이나 식도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오랜 기간 누적이 되면 암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죠. 자,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도 좋지 않은데요. 갑자기 몸이 놀라기도 쉽고 소화기관의 원활한 운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생수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물이 있는데 이 중에는 피부에 해로운 것들도 많이 있죠. 따라서 무엇보다 피부에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정확하게 알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무색 무취의 생수, 즉 순수한 물입니다. 자, 하지만 생수가 특별한 맛이 없다 보니 다른 종류의 물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건 물 대신 마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차들은 곡물을 이용하여 끓인 거라 부작용이 적고 몸에 부담을 주지도 않죠. 곡물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몸속 전해질 균형에 도움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물을 대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녹차나 홍차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몸에서 물이 더 빨리 배출되도록 만들죠. 따라서 이런 음료를 많이 마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촉진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한두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따라서 커피를 평소에 즐기거나 자주 마시는 분들은 그만큼 수분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소실되는 물의 양만큼 추가적으로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수수 수염차도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맛은 있지만 여기에도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휘토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어 물을 대신하는 용도로 마시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헛개나무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같은 건 한약재로 쓰이는 성분을 이용해 끓인 차인데요. 가끔 한두 잔 정도 먹는 것은 괜찮겠지만 매일마다 많은 양을 마시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설사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료도 피하는 게 좋은데요. 주스나 콜라, 사이다, 식혜, 수정과 등은 당분이 많아서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료 안에 들어있는 당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당 대사에도 좋지 않고 피부에 당독소를 만들어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물이 무조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가급적 오리지널 생수를 마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번거로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물 섭취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부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리원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